혹시 준비하시는 자격증이나 뭐 괜찮은 시험 같은 거 아는 거 있으세요? 병록 씨 있어요? 저는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좀 코딩을 주로 하다 보니까 코딩에 이렇게 관한 이렇게 시험이 있어요. 어렵겠다. 취직하려면 그게 꼭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있으면 네, 가산점. 좋은 거죠. 네. 취직이 좀 더 쉬운. 네. 공채 시즌이라고 하죠. 네. 기업이 이제 자소서 쓰고 이런 시기라 보니까 지금 이제 뭐 그 다른 이제 자격증을 딸 시간 같은 거는 좀 많지는 않고요. 네. 예전에 땄던 것들은 이제 어학 자격증 주로 이제 땄어요. 어학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집중적으로 해서 그때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시험 보고 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HSK도 그렇고 이제 영어도 그렇고 이제 그 시험 준비할 때 잠시 이게 한 달이든 뭐 몇 주든 이제 학원 좀 다녔었고요. 이게 좀 효과를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강남에 학원이 또 그렇게 질비하게. 아니 그래서 이게 강남에 딱 처음에 학원을 갈 때 헤맬 필요가 없는 게 좀 비슷한 길을 같이 가는 사람 그냥 저 사람을 따라가면 학원이 나와요. 네. 막 관이 되게 여러 개가 맞아요. 있고 말해서 자기가 어려울 수도 그만큼 있는데 학원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아요. 강남 일대 그리고 종로 일대 이렇게 다 모여져 있고 거기 또 사람들이 진짜 많이들 다니시고 열심히 하시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 때 뭐 방학 때가 되면은 뭐 이제 제가 학생회장 할 때도 있어가지고 네. 뭐 이러저런 일정을 잡잖아요. 그래서 뭐 이때 이걸 하자, 뭐 저때 저걸 하자 이렇게 하면은 항상 나오는 게 저 그때 토익 학원 가는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일요일 날에 뭐 이때 모여가지고 이걸 하자 그러면 저 그날 소위 시험 보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험이랑 관련된 걸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일정을 못 잡는 경우도 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탁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탁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친구들을 부르면 시험 준비하고 있다. 네, 토익 준비하고 있다. 맞아요. 중국어 준비하고 있다. 맞아. 시험 있다. 이렇게 카톡도 막 다 지우고 맞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카톡 X. 연락 문자 X 이렇게. 사실 중국에서는 취업 준비할 때 영어 뭐 다른 뭐 한국에서 하는 토익 뭐 토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대학교 졸업 전에 꼭 이제 패스해야 되는 영어 시험이 2개가 있어요. 영어 전국 능력 시험, 이제 전국에서 같이 하는 시험인데 4급이랑 6급이 있는데 6급까지 무조건 따야 졸업증을 받을 수 있고 졸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2가지는 기업에 취업할 때 꼭 보는 점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서는 영어 성적 시험을 요구합니다.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뭐 본사와의 연락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대부분 중국에서는 사실 토익이 그렇게 많이 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 영어 시험이면 토플이나 IELTS 많이 보는데 외국계 기업에 지원할 때는 이 2가지 시험보다는 BEC라고 하는 시험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상무 영어 쪽이라서 그거를 더 선호한다고 해요. 대부분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인터넷 강의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제 어디서든지 이제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목표라는 곳이 좀 공기업이랑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공기업 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많이 필요한 이제 필요하거든요. 많이 요구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관이 있는 부분에만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가산점을 주는데 연관이 없으면 크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 것보다 그렇죠. 이제 뭐 실제로 어떤 경험이 있는지랑 이제 이런 연관된 경험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학이 좀 기본적, 좀 엄청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중국에서도 취업을 이렇게 준비할 때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자격증은 이 취업 전에 딸 수가 없어요.
취업을 하고 나서 뭐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딸 수 있는 자격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뭐 초급에서 이제 뭐 최고급으로 가는 건데 그리고 중국에서는 영어 말고도 대학 졸업 전에 꼭 쳐야 하는 시험 중에 컴퓨터 능력 자격증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1급 왜 쳐다봐요? 컴퓨터 학과라 1급에서 4급까지 나뉘는데 대부분 대학교는 2급까지만 요구해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대부분 2급까지만 요구를 해요. 2급까지 따면은 간단한 프로그래밍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모든 학생이 따야 하는. 네, 맞아요. 문과도. 네. 졸업을 해야 되니까. 간단한 프로그래밍 수준이면 어떤 수준이에요? 컴퓨터 학과 답변을 프로그래밍도 간단한 프로그래밍하고 좀 어려운 프로그래밍,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네. 간단하면 한 초급 정도면 이렇게 한 달 정도 시언어를 배우면 코딩을 짤 수 있는 정도예요. 진짜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도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과생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서에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필요한 부서가 맞아요. 네,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있어요. 근데 운전면허증을 이력서에 명시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은 다 따기 때문에 대학생 때 다 따기 때문에 다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실 쓰는 것도 나쁘진 않죠. 중국에서는 좀 따기 힘든 게 시험이 한숨 4-5개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과목을 치면 한 달 후에 2과목을 치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못 따는 거예요? 네, 한국처럼 이렇게 하나 계속 치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치고 한 달 정도 기다리고 또 치고 하니까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쭉 하면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네. 일단 기간도 길고 치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좀 탈락률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떨어지면 이렇게 2달 뒤에 이렇게 또요? 네. 다시 도전하고 거의 2-3년 걸리고. 네, 그래서 병록 씨 친구분도 저 친구가 첫 번째 과목은 이렇게 통과했어요. 두 번째 과목에서 한 5번인가 6번을 떨어져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시간도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포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포기를 선택하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시간이 제일 많고 그리고 시간 여유가 제일 많을 대학생 시절에 미리 따놓는 추세예요. 우리 과 선배들 보니까 방금 말했다시피 시언어 코딩 자격증을 따고 나서 취업을 하면 이렇게 한 70-80%는 취업을 다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회사에서 코딩을 중시하고 코딩을 잘하면 회사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한 3학년, 4학년 취업 준비할 때부터 이렇게 시언어 코딩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와, 근데 이런 거 이렇게 확신이 있잖아요. 이런 자격증을 따놓으면 내가 취업이 거의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뭔가 그 확신을 갖고 자격증 열심히 해서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과는 이렇지만 좀 문과대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뭐 내가 이거 따고 해도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스펙을 준비할 때 저희 모두 막 기본적으로 보는 시험들이 이렇게 딱딱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제가 어쩌다 이렇게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어봤었는데 사실 스펙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다. 어차피 다 거기를 딸 테니 대신 이제 좀 튀는 것들 있으면 그거는 좀 눈여겨본다 해서 조금 남들이 잘 찾지 않는 시험이나 잘 모르는 시험 뭐 예를 들자면 사실 같은 중국어여도 HSK가 아닌
말하는 중국어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면 쭉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시험을 딱 준비해서 가면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 무슨 시험이지? 하고 찾아보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돌면 사람들이 좀 더 많고 다양한 시험들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점수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학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기업에 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토익도 만점은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800점이나 혹은 이제 900점 정도만 넣으면 괜찮고, 뭐 이제 토익 스피킹이나 아니면 뭐 이제 오픽 같은 이제 영어 말하기 시험도 무조건 이제 그러니까 최고 등급을 받는다고 이 사람을 무조건 뽑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기업에 이제 요구하는 것들을 잘 보고 그 정도 수준까지만 좀 맞추고 자격증을 이제 그렇게까지만 따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지원하는 직무 분야나 아니면 이제 회사랑 관련된 대외 활동이나 그런 관련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자소서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게 좀 더 돋보이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2학년 2학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슬슬 취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일단 저는 지금 생각 중인 게 교환학생 가고 싶어요. 교환학생 다녀오면 아무래도 스펙이 조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영어 시험을 슬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 시험을 준비해서 교환학생 가기 위해서. 우리 과가 이렇게 시언어하고 영어가 기본이라다 보니까 네,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시언어가 영어를 영어 토익, 토플, 시언어 능력 시험 자격증을 회사에서는 하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실은 네, 100% 했어야 되는 거라서 네,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회계 자격증을 지금 따고 싶어요. 와. 네. 끝판왕인데? 지금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한국 역사? 한국사? 책 맨날 펴서 읽으려고 하지만 졸리죠? 네. 역사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역사 사실 어려워. 한국사까지 가기 전에는 그냥 책 읽는 습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그러니까 통과된 서류 그 회사에서 인적성 시험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험을 먼저 보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못했다 그러면 지금 한창 또 그 시즌. 막 시험 막 이상한 막 도형 추리 같은 문제 보고 막 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전문적. 전문적. 우리는 아직 대학생. 네. 화이팅입니다. 다 같이 화이팅.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방송사들을 보면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애쓰는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네, 이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몰랐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때로는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거 막 경향을 몰고 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마녀 사냥을 당한 기업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겨를도 없이 불매운동의 피해를 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한국에는 이런 소비자 권익 증진 프로그램들이 한동안 신뢰를 잃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중국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다고요? 네. 중국은 3월 15일이 소비자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아주 대대적인 프로그램이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이죠? 네, 315 완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315 완후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중국 CCTV와 정부 부처가 공동 주관으로 1991년부터 매월 3월 15일에 방영하는 생방송 TV 프로그램입니다. 1년 동안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산업이나 기업을 폭로해 오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이 방송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중국의 소비자 날이 다가올수록 중국 기업과 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어느 정도냐면요. 단순히 해프닝에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의 기업으로 거론되는 순간 곧바로 불매 운동이 시작됩니다. 네. 무섭죠. 단결력.
그래서 이 그러니까 시달리고 매출이 급감할 정도니까 그간 3.15 완후위는 애플 아시겠죠? 그다음에 금호타이어, 폭스바겐, 벤츠, 닛산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또 니콘, KFC, 나이키 같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콧대 높기로 유명한 애플도 대대적인 불매운동에 직면하면서 결국엔 최고 경영자 CEO가 사과문을 발표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네. 주원 씨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게 3.5위 완후위에 걸리면 즉각적인 불매운동에 들어갈 테고 그러면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일단 3월 15일이 끝나고 3월 16일부터 뜨거운 감자, 이제 SNS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매운동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중국 기업을 비롯한 이 해외 많은 기업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중국의 소비자의 날. 오늘은 중국의 3.15 완후위 방송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지금까지 어떤 기업들이 고발을 당해왔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올해 3월 15일에도 이 프로그램이 방송이 됐겠죠. 올해는 또 어떤 기업들이 완후위에 도마에 올랐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키워드 하나, 기업들은 꼼짝마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기업들을 비롯해서 세계 많은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의 날이 다가오면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소비자들의 관심은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매년 3월 초가 되면 중국 인터넷 게시판에는 어떤 기업이 철퇴를 맞게 될 것인지 또 어떤 기업들이 고발당할 것인지 끝없는 토론이 이어지곤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3.15 완후위는 한국에서 보는 일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랑은 좀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말 그대로죠. 소비자 권익의 날입니다. 한국도 이런 프로그램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글쎄요. 규모만으로 봤을 때는 참여 부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당일 행사 영상이라는 걸 보면 우리나라 연말 연예대상 수준으로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일반 방송 프로그램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화려한 행사 아닌가요? 네, 작년 기준으로 시청률이 이게 생방이잖아요. 네. 시청률이 2.06%가 나왔는데요. 이게 2.06%면 되게 적은 수준 아니야 하겠지만 중국은 채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인구 대비했을 때 몇 천만 명이 한꺼번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다가 3만 쳐도 자동 검색으로 3.15 완후위가 자동 검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3.15 완후위에서 적발되는 중국 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이 3.15 고발 대상은 뭐 중국 기업이냐 글로벌 기업이냐 그 구분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중국 소비자가 가장 많은 불만을 품고 있는 독과점 국유 기업은 좀 포함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외국 기업에 대한 폭로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 기업에 대한 폭로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중국 기업을 자국이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 음모론이 또 생겨날 정도라고 합니다. 네. 소비자 권익을 위한 고발 프로그램이라는 정체성 위에 이 국가 간의 어떤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이 매년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주원 씨는 이 방송을 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일단은 보통 언론을 통해서 외국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중국 현지 기사를 보면 중국에 있는 본토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고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고발되는 기업이 외국 기업을 보면 이제 중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좀 많은 기업들이 고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매년 급증하는 이유가요.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발된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맥을 못 추고 있을 정도로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또 어떤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키워드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2. 외국 기업들의 저승사자입니다. 중국 기업들도 중국 기업들이지만 이 3.15 완후위 이후에 적발된 이 외국 기업들은요. 그야말로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존심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 기업들이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나이키와 애플이 적발된 건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어떤 문제로 적발된 건가요? 나이키 경우에 공기 모델의 공기가 공기 없던 모델. 거죠. 맞네요. 그래서 이건 중국인들을 기만하는 행위였다고 할 수 있고요. 작년 3.15 완후위 때는 고스란히 방송을 탔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중국에서 판매된 나이키 공기 모델의 단면을 직접 잘라봤습니다. 그 결과
어디에도 그 쿠션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건데요. 이 사진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그 진상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네, 이건 진짜 걸릴만 했고 열받을만 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실을 안 중국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중국인들이 더 화가 났던 건 같은 제품이면은 미국 것도 공기가 없고 우리 것도 공기가 없어야지 왜 미국 거는 공기가 있고 같은 브랜드 같은 제품인데 왜 중국 거만 이걸 빼놨냐는 건데요. 네. 약간 중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이 자존심에 좀 타격을 입어서 소비자 스스로 고발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이슈가 굉장히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은 나이키도 뭐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물론입니다. 뭐 방송이 나간 후 이틀 뒤에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발표했고요. 네. 이걸 통해서 문제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한 후에 90일에 걸쳐서 제품 가격이 약 3배에 달하는 환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기는 넣었겠죠. 그렇겠죠. 그동안 공기가 뭐길래. 네. 이 나이키에 이어서 중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2013년 3.15 완후이에서 고발된 애플입니다. 여기는 또 무슨 문제로 적발이 된 건가요? 가장 먼저는 애플이 중국에서 AS를 되게 소홀하게 했다는 점이었는데요. 네. 유럽 내에서의 보증 기간은 2년인데에 반해서 중국에서는 또 1년만 보증을 한다는 사실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 게다가 휴대폰에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에서는 리퍼폰으로 교체를 새로 해주는 거에 반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부품만 교환을 해주는 거죠. 또 왜 우리만 차별하냐 네. 얘기가 또 나온 거죠. 네, 이게 네. 3.15 완후이에서 걸렸기 때문에 애플이라고는 또 별 수가 없었는데 네. 논란이 빚어진 스마트폰 보증 정책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고 또 논란의 핵이었던 AS도 전면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큰 타격을 입은 곳이 있는데 2011년도에 적발된 금호타이어입니다. 네. 이게 재활용 고무 사용 문제가 제기됐었다고요? 네, 이 금호타이어 텐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잔량 고무를 대량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마치 재활용 고무로 새 타이어를 만들어 팔았다는 이미지로 부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호타이어는요, 아까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전량 고무는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해명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제 안 들려 네, 귀를 막고 오히려 더 큰 항의가 이어지면서 논란만 증폭됐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금호타이어는 소비자들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타이어 30만 개를 리콜을 결정하고 실행을 했지만 그 이후에 중국 시장 점유율 급락으로 아직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3.15 완후이도 많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 약 한 달 전에 방송됐던 중국 소비자의 날 완후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또 어떤 문제로 적발됐을지 키워드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셋. 폭스바겐 딱 걸렸어. 무서워. 네, 올해에는 어떤 기업들이 걸릴지 이렇게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었는데요. 결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폭스바겐이 또 된통 걸렸습니다. 네, 중국에 판매된 폭스바겐 한 모델 엔진에 물이 침투해서 이 고장을 일으키는 문제가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근데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위험하잖아요. 뭐 그뿐만 아니라 주행 중 브레이크 작동이 멈추거나 아이고. 큰일이네요. 네. 시동이 꺼지는 현상 등도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위험한데요. 네. 예, 문제가 더 키웠던 것은 폭스바겐 측의 처신이었죠. 피해자가 차량 교환 등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반년 넘도록 보상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이게 또 차량이라는 게 목숨이랑 직결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공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또 폭스바겐이 정말 불명예인 게 이게 처음 걸린 게 아니고요. 2013년, 2015년, 2018년 이게 제 3관왕을 한 거예요. 계속 걸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다행히 이제 바로 폭스바겐이 대처를 좀 잘한 건 3월 16일 그 다음 날 곧바로 사과문을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1:1 AS 소통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이제 화를 누그러뜨린 노력을 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의 폭이 넓어지고 또 다양한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부진 상황을 꼬집고 있다는데요. 네, 이게 소비자들을 자국산 브랜드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건데 현재 중국 내에서 폭스바겐이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맞아떨어진다 이런 지적이죠. 중국 시장 점유율이 1위예요. 1위 차지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따종지처 해서 대중 자동차라는 의미를 가진 정도로 굉장히 명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 갔을 땐 지금은 이제 중국 자동차나 한국 자동차 조금 있어요. 근데 네.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는 택시가 전부 다 폭스바겐이었던 것만큼 거의 다 폭스바겐이었거든요. 그만큼 눈에 보일 정도 인기가 상당히 많은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스바겐 모델의 적발은 너무 의도성이 다분했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인들도 이런 측면에서의 생각도 좀 하고 있나요? 이 산야오 315 완후의 그 로고, 그 모토가 되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用责任汇聚诚信的力量이에요. 네, 알아들으셨죠? 네, 用责任 책임감으로써 재현을 하자, 汇聚 모아보자, 诚信的力量 되게 성실함과 신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아보자, 뭐 이런 거라 가지고 단순히 이게 소비자 고발, 뭐 단순히 어떤 마녀 사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기업들도 자기들의 어떤 뭐 이렇게 기업의 도덕적인 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점점 좋은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금호 타이어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어도 조금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래도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적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사드가 좀 잦아들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은 여파가 있을 거라고 맞아요. 보고 한국 기업들이 물망에 오르지 않을까 참 많은 기사들로 올라왔었는데요. 한국산과 일본산 칫솔 제품 불량률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뭐 특정 기업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그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네. 뭐 사실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찍히지 않아 가슴에 쓸어내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달갑진 않네요. 자, 오늘 이렇게 중국 소비자의 날 3.15 완후이의 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진짜 알려야 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알리고 있다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좀 심하게 말해서 살생부 혹은 데스노트로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네, 이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날인 만큼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살린 그리고 진짜 소비자들을 위한 진짜 정보를 전해주면서 정체성을 조금 확실히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인학고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